안녕하세요. 예, 예. 자, 괄호넣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제척기간을 물어보죠. 뭐의 제척기간이다. 뭐의? 소득세. 소득세든 무슨 세금이든 포인트가 뭐다? 무신고. 제출하지 않았죠? 원칙 몇 년? 5년. 5년? 원칙은 5년. 무신고를 물어보면 7년이에요. 답은 7년이라고요. 무신고잖아 이거.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묻힐래. 7년. 이상하다. 무신고가 어디 있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신고예요. 제발 좀 공부 좀 해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무슨 납부? 신고납부. 신고납부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래서 징수금 걷는 돈을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보다 우선 걷는 게 뭐다? 공익비용,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체납처분비가 1순위예요. 세금보다. 그래서 괄호가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2순위가 세금. 그리고 3순위가 연체이자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체납처분비는 무조건 1순위예요. 1순위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 청구인은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2심,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안 하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있다. 국세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5번은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성립 시기는 언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괄호가 길잖아요. 그죠? 뭔가 길게 적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죠? 달랑 세 글자로 적었어요. 어떤 분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그리고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다?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 다음 6번. 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5글자로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그래서 원칙은 뭐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다? 괄호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결정. 다만 신고로 갈 때는 선택할죠? 그럼 선택할 때는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 경우 적게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바로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게 신고하니까 10%. 가산세를 적용한다. 자, 그 다음 7번은 무슨 문제다 이거? 등록면허세. 말소등기를 물어보네요. 설정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근저당권 뭐다? 설정자. 말소등기. 만약에 설정등기라면 근저당 권자가 되고, 권자, 말소는 권자가 지면 설정자. 자, 그 다음 8번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그럼 이전은 가액이 초과되든 안 되든 이전은 뭐다? 등기를 다시 해야죠. 이전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가액이 초과되지 안 됐죠? 과세해요. 어떻게 과세할까요? 세율을 알아야죠. 과세한다. 몇 프로? 이걸 알아야죠. 몇 프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대로 옮겼으니까 2% 빼줘야죠. 옛날에 납부한 거니까 이전에 했다고 등기만 과세한다. 등기만 과세할 때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부담부 증여네. 자, 부담부 증여는 딱 두 개죠? 채무를 물어보네. 채무는 갚을 빚이잖아. 그럼 갚으면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1번. 근데 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 2번. 증여. 채무말을 물어볼 때는 1번.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공짜. 자, 그 다음 10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이거.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뭐예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이잖아요. 가족 간의 취득은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다.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가족 간의 취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가 사실을 입증했잖아.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뭘로? 유상으로. 그래서 가족 간의 취득은 대가가 없어요. 원칙이 증여. 그러나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뭘로 본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1번. 자, 11번이네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재건축 정비법이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다음날. 2번이에요. 일반 분양분 아니에요. 자, 토지는 누가 취득하는 거다? 조합이. 재건축 정비법에 의해서. 그럼 정비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다음날.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12번. 신고를 하지 않고 괄호가 뭐다? 매각. 매각하면은 몇 프로 세금이 들어나? 80%. 100분의 80.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네 글자로 중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뒤에 지문은 이거는 중가산세죠?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뭐 해야 돼요? 이거 지문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세액으로 하여 뭐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세액으로 하여 뭐다?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중가산세니까. 그래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가산세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자, 개인이 뭐 한 거요? 건축하거나 또는 뭐 했다? 대수선. 그럼 이 지문은 대수선을 물어보는 거네요. 몇 프로 넘게 취득가액 중 입증하면 된다? 100분의 90. 100분의 90. 그래서 13번은 90이고 12번은 80의 취득세에서 80, 90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13번은 90. 안 까먹는 거죠 이거? 개인이 뭐 했어요? 건축을 어디가 됐어? 대구 90%. 자, 그래도 12번은 수정 잘해요. 12번은 뭐다? 중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중가산세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보통
보통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재산세 하자고요. 몇 쪽이에요? 661쪽. 재산세. 자, 세 문제짜리네요. 재산세와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종부세. 같은 재산이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비교가 필수예요. 필수. 661쪽. 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나온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공통사항은 뭐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에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뭐다?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겠죠? 항상 6월 1일 기준이다. 그래서 꼭대기 보면 661쪽. 자, 재산세는 누가 주인이다? 시군구. 그럼 고양시는 누가 주인의 재산세? 재산세. 고양시장. 고양시는 취득세 주인은 누구예요? 취득세 주인은 도지사. 재산세 주인은 뭐다? 고양시장의 시장. 자, 그 다음 보유세고. 그리고 3번은 포인트가 뭐다? 특정 시점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리고 재산세는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은 물세가 있고 인세 둘 다 써요. 물세, 인세 둘 다 씁니다. 원칙은 물세. 물세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예요. 그리고 인세는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라고요. 물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토지는 뭐다? 인세입니다. 그죠? 합산하는 거. 그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나는 재산은 딱 토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건별로. 상가도 물건별로. 주택도 물건별로. 뭐만? 토지만. 합산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두 가지만. 그 다음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그래서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두 달째부터는 1개월이 경과심하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100분의 75. 60골에 하나요. 체납된 조세가 30만원인 경우는 중과생금을 X 붙여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도는 60개월이죠. 체납된 조세가 얼마? 30만원 미만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분의 75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000분의 10이었어요. 이게 인하됐잖아요. 중가산금이 한 달까지는 3%,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가산금. 그래서 한 달이 지낼 때마다 1000분의 10이야. 이게 뭘로 인하됐다? 7.5로. 1000분의 7.5. 그럼 어떻게 돼? 0을 하나 더 붙이면 10만분의 75 이렇게 돼야 돼요. 100분의 75 잘못됐다고요.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000분의 12가 7.5로 인하됐어요. 0 하나 더 붙이면 10만분의 75 똑같은 거예요. 한 달에 75%씩 늘어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런 김정은이는 이럴 수 있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자, 좌우간 법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꼭 미만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되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있고 항상 세법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를 따진다. 사실주의. 그래서 사실주의므로 10번
현황부가 원칙이 있어요.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얘가 그렇게 나왔네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뭘로 세금을 매긴다? 사실상 현황.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거 바뀌었어요. 중과상금, 연체이자 한 달까지는 3%,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과상금. 작년까지는 1,000분의 10이었다고요. 이게 7.5로 인하됐어요. 1,000분의 7.5, 1,000분의 7.5. 자, 그 다음 제2절로 가자고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5개. 토, 건주, 선악. 간단하죠? 토, 건주, 선악. 자, 종부세 대상은, 종부세는 토지주택,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재산세랑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는 토, 건주선악. 종부세 대상은 뭐다? 집부자, 땅부자에게만 과세하죠? 토지주택, 이렇게 딱 비교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항상 주택은 구분과세는 안 하죠? 구분과세 안 하잖아요. 거기 괄호 뭐라고 나왔어? 건물 가액과 뭐를 합한다? 토지 가액을 합쳐서 합산해서 과세해요. 합산 통합해서. 그래서 주택은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하죠. 그래서 괄호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 별장도 주택이에요. 우리 아파트도 주택이고 단독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그래서 주택은 항상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계산한다고요. 계산해 놓고 별장은 몇 프로로 과세해 버려요? 4%로. 이렇게 계산 방법은 같아요. 세율이 다르다고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은 5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축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나온다. 그럼 세금이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고지서가 2번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 근데 전 국민의 90% 정도는 고지서가 한 번 날라와. 80에서 85%인가? 다 20만원 이하네요. 재산세를.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재산세가 20만원 넘어갈 때는 절반 날라오죠? 그럼 20만원 넘어갈 때는요, 약 한 4억 정도가 넘어가야 돼요. 집이. 4억 이하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지서가 2번 날라오면 그래도 내 집이 시세가 약 4억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괜찮잖아요? 그거 팔고 저기 원주 가면 30평 큰 거 2억 주고 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땅 300평 3천만 원에 주고. 그래서 복숭아 농사입니다. 우리 처남 그랬잖아. 큰 평수 사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매연 있는 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처남 건강해졌잖아. 진짜 그 복숭아 밭에 가서 내가 3시간 동안 일을 해봤는데요. 슬슬슬 진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산 딱 안에니까 진짜 3시간만 있어도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갖고 2억 넘어가고 땅 3천만 원 주고 사고 지금 아파트가 6채야. 소형 아파트. 2천부터 막 원주까지
여주까지. 그래갖고 10년 만에 15억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땅 투자하고 그 남은 돈으로 해서. 그 수도권에 계속 살았으면 일산 살았다 이제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제3신도시 생기고 그죠? 자, 662쪽. 자, 세 문제가 나온대. 그 문제 하나가 뭐다? 토지. 매년 출제되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 그거는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좁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박스 딱 나왔죠? 박스 딱 정리하세요. 하나는 분리과세, 하나는 무순합산, 별도합산. 순서는 관계없어요.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별도합산. 순서는 관계없어요. 종합합산. 그리고 분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가장 낮은 세율 무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고율 분리. 이렇게 나눠요. 그럼 합산 나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자, 재산세 주인은 고향은 누구다? 고향시죠? 고향시 관할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합산 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다. 나머지는 물세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세율이 비례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과세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례세율이니까. 그럼 이해는 왜 합산을 해요? 합산해요? 법의 누진세율이니까. 왜 누진세율로 만들었어? 토지가액을 합쳐서 세율을 높이겠다 이 얘기예요.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거는 여러 개의 토지가 있을 때는 뭐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한다. 왜 따로 계산하는지 합산하는지 이유를 알고 수업을 들어야죠. 이유 됐어요? 비례세율은요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 세금이.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개념. 자, 저율은 어떤 땅? 생산, 공급 목적. 가장 효율적으로 쓰잖아요. 생산 공급 목적 땅은 전 국민이 혜택을 받죠. 세금이 가장 싸요. 자, 그 다음 고율 분리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죠. 특정인만. 이건 무슨 목적이다? 사치 목적.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니까 가장 비싸요. 고율. 그 다음 별도는 무슨 목적?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합니다. 그 다음 종합합산은 대표적으로 투기 목적.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 개념을 딱 잡아야죠. 그래서 생산 공급은 세금이 가장 싸. 사치 목적은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비싸. 고율. 그 다음 별도는 왜 만들었어요? 별도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별도 합산. 사업 목적이니까.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 그 다음 종합. 그 다음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에요. 이렇게 세금 크기가.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 지금 이거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번째 강의하는 거라고요. 또 새로 오면 안 돼요. 약간은 그래도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럼 땅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땅 종류가 분리는 7개, 별도는 3개. 그리고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세법은 전부 투기 목적으로 봐요. 나머지 딱 10개를 정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분리, 별도가 아닌 건 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분리도 저율이 몇 개? 5개. 고율이 2개.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진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저율 분리 5개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분리 딱 나와 있죠? 토지의 구분 분리. 분리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별도. 2번에 별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3번은 뭐다? 종합합산.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쭉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자, 박스. 자, 박스부터.
자, 저율분리. 자, 첫 번째 뭐다? 농지. 이 재산세에서 개인 소유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농지는 전답과수원을 얘기한다. 그럼 전답과수원을 갖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돼야죠. 첫 번째,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돼요. 만약에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요. 농사 짓되 아무 데서나 막 지으면 안 되죠. 어디서 지어야 된다? 시골에서. 군, 읍면, 지역을 따져요. 군읍면에서 지으면 전부 분리다. 시골에서 지어라. 적정지역이 몇 군데야? 세 군데야. 군읍면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이거지. 도시지역 밖. 근데 세 번째는 조심해야 돼. 도시지역 안에서 지을 때 거기 박스 나와 있죠. 그죠? 도시지역 안은 별 표시하세요.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 지어야 돼요. 그린벨트에서 짓거나 보존 등을 하는 녹지지역 줄여서 뭐다? 개녹. 그래서 적정지역은 세 군데요. 세 군데. 그리고 농지의 특징은 기준 면적이 없죠. 능력껏 적정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전부 분리로 간다. 단 여기가 아니고 이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으로 본다.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외. 자,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그럼 녹지지역이 빠졌죠? 도시지역은 몇 군데예요? 네 군데. 주상공록.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뭐가 녹지지역 빠졌죠? 그럼 뭐야? 주, 상, 공. 종합합산이에요. 왜? 땅값이 올라가니까. 항상 도시지역 안은 개녹에서 지어라. 그 왜? 주상공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리고 내용도 알아야지만 이번 시험에 뭐도 알아야 된다. 세율.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몇 프로로 과세한다? 0.07%. 7%도 안 되고 0.7도 아니고 0.07, 1,000분의 0.7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면 토지분재산세는 얼마 나올까요? 7만원 밖에 안 나와. 과표가 1억이면 7만원 밖에 안 나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자동차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자동차, 중고자동차 1,000만원 안팎이죠? 중고자동차 1,000만원 안팎이라도 1년에 몇십만원 나오잖아요. 이거는 과표가 1억이라도 7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7%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7만원인데 700만원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 비례하면 너무 싸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이러면 이거를 건드려요. 이걸. 그 대신 농민 건드리면 안 되죠? 왜 수도권에 살면서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냐 이거지. 잘못된 거다 이거지. 다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래서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싶으면 시골 가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럼 아예 세금을 없게 만들어주고. 그죠? 저는 농지가 한 평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법인단체. 자,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 원칙은 투기 목적. 시골에 땅값을 올려고 종합이잖아. 그러나 예외는 뭐다?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종중. 종중은 무조건 불립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인데 농업법인. 투기 목적이 아니죠? 농업 목적. 외우면 안 돼요. 이건 농사 목적이잖아요. 자, 넘어가죠. 664 꼭대기 매립간척. 자, 매립간척한 농지도 이거 농사 목적이에요. 서산 앞바다 메꿔서 농지가 됐죠? 투기로 안 본다.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들이 먹거리잖아요. 이거 복지 목적. 그 다음 한국농어청공사가 농가 공급용, 보급용. 이거 농사 목적이잖아. 이런 것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느낌이. 이런 거는 뭐다? 농업 목적, 복지 목적.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이에요. 절대 외우면 안 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 목장, 용지를 붙이세요. 용지가 빠졌네. 자, 두 번째는 목장 용지. 목장 용지는 뭐라 그래요? 축산용. 개인법인 구분 안 해요. 목장이므로 이렇게. 자, 목장 용지는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사는 10평인데 목장은 10,000평 울타리 쳐놓고 말이 안 되죠? 축사는 10평이야. 목장은 10,000평 울타리 쳐놓고 세금 다 띄어먹죠? 그래서 목장 용지는 꼼수 부리니까 기준 면적이 있다. 지역은 똑같아. 적정 지역이 몇 군데야? 3군데. 적정 지역 3군데죠? 단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그래서 초과자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 근데 여기는 뭐다? 처음부터 똑같이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기준 면적 따져요. 3군데는. 농지랑 똑같잖아요. 지역 어디서 목장하라? 구는면 밖에서. 안에서 할 때는 개노개서 하라. 단 오른쪽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그 외 상업지역증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 종합합산.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그럼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을 뭘로 정할까요? 뭘로 정해? 동물 수에 따라. 알아들었나요? 가축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을 정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뭘로 간다? 임야. 세 번째는 임야. 시골에 왜 임야를 갖고 있어? 투기 목적. 원칙이 뭐다? 종합. 시골에 왜 임야를 갖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다. 원칙. 그러나 예외는 분리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야? 대부분 산림보호 목적. 이런 거. 투기하고 산림보호 목적. 이런 것들은 뭐다? 분리로 간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산림보호 목적. 이런 임야가 많을수록 숲이 우거지죠? 공익상 사용한다고요. 전 국민이. 자, 그 다음 B번이 그래서 공익 목적이야. 산림보호 육성 목적 임야다. 투기 목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임야들은 다 뭐다?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재산권을.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다 법이잖아. 법. 다 법이야. 밑에. 왜 법에서 규제를 한다?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 다 임야. 자, 다번 정도만 하자고요. 다번. 자, 다번. 자연공원 법이잖아. 지정된 공원 자연 밑줄 그어요. 환경지구.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환경보호 목적. 분리로 가요. 사업 목적도 아니다 이거지. 환경. 자, 그 다음 마번. 군사. 군대.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임야가 있다? 밑줄 그어요. 제한보호구역. 통제하면 안 돼. 제한. 왜 제한을 해? 재산권에.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분리과세. 다 법이잖아. 법. 다 법이요. 알아들었죠? 다 법이야. 라번도 봐요. 라번도 법이잖아. 포인트는 어떤 임야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그린벨트의 임야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임야. 산림보호 목적.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가? 라번 했잖아. 라번. 발음 좀 안 좋네요 오늘따라. 라번. 됐어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목적이잖아. 다 상수원. 근데 이런 보호구역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수돗물 탁 한 컵에서 미지근하게 한 번 탁 마시면 온 노폐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요. 생수는 안 좋대요. 아침에 장에 충격을 나서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꼭 한 컵 내지 2컵. 특히 변비 있는 분들 수돗물 얼마나 깨끗해. 벌컥벌컥벌컥. 우리 아버지도 벌컥벌컥벌컥 83세인데도 어디 아픈 데가 없어. 정신이 너무 멀쩡하니까 뻘떡이는 피곤해. 자, 그 다음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 정수기는 영양소가 엄청 파괴된 거야. 미네랄 등.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수돗물 벌컥벌컥 먹으면 건강해져요. 안 죽어요. 가끔 가다 냄새 나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이런데 보호해 주잖아. 자, 그럼 임야까지 했네. 그럼 분리로 결정되면 임야도 세율이 007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된다고요. 가장 낮은 세율 007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가면 이제 뭐가 있다? 공장용지 네 번째. 자, 공장이잖아. 이것도 제품 생산 목적이죠. 제품 생산 목적이다. 세금이 싸 꼼수부리죠. 공장 건축물은 10평인데 부속 토지는 10,000평 안 되잖아요. 그죠? 역시 기준 면적이 있다. 투기하니까.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서야 된다? 시골 가서 알아 이거지. 군읍면. 군읍면에서 공장을 하되 꼼수 부리니까 이에도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 똑같은 거예요. 꼭대기 박스 별 딱 붙이고. 군읍면에 살아. 군읍면은 대부분 어디를 얘기한다? 도시지역 밖. 그럼 이에도 뭐를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아니잖아. 시.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지역 안, 시 나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시, 도시지역이잖아. 그럼 공장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러면 공장으로 보내.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이게 포인트예요.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 그래도 공장용지의 특징은 뭐다? 분리, 별도, 종합 다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초과 땅. 기준 면적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 합산. 이렇게. 포인트는 이번 시험에 별도예요. 별도 합산도 있다. 별도 합산 나와 있죠, 거기? 어디에서? 그 외. 그 외가 어디예요? 여기 공업지역 빠졌잖아. 공업지역 빠졌잖아. 세 군데가 어디다? 주, 상, 녹. 항상 도시지역은 네 군데잖아요. 주상공록. 그럼 이런 지역은 공장허가가 안 나. 공장허가가 안 난다고요. 그럼 이런 지역은 뭐다? 일반 건물을 얘기해요.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공장이 사업하는 걸로 봐요. 공장으로 보면 오염 배출하니까 종합으로 가니까. 그래서 영세공장들이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한다.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 별도 딱 나왔잖아. 어떤 지역에서 공장을 해야 돼? 시, 도시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굴뚝이 있으니까 공장이에요. 밑에는 굴뚝이 없어요. 공장이 없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그럼 일반 건물 밑에서 영세공장이 미싱이 돌아가고 있어요. 영세공장이 조립을 한다고요. 사업하는 걸로 반다. 별도. 그럼 원래 별도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개. 3개 중에 하나. 공장용지 중에 별도 합산이 나와요. 초과는 종합이고. 그럼 공장용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다? 0.2%. 0.07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도 세금은 얼마 안 나와? 0.2%예요.
공장용지 분리로 결정될 때 이거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일명 0이야 공장가자 이거. 자, 그 다음 하나가 뭐가 있다? 주택, 산업.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급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싸지. 이 주택이 뭐예요? 땅이요. 주로 무슨 땅이다? 공사 소유 땅. 공사, LH 공사가 땅을 소유하죠. 전부 공급 목적으로 봐. 주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 공사 땅은 뭐다? 분리과세요. 공급 목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출제되는 거는 공사는 출제가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출제 안 돼. 공급 목적이면 이득은 다 지네들이 다 챙겨요. 알아들었어요? 자, 공사 땅은 뭐다? 이건 집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그래 공사 땅 공급한다고요. 뭐를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또는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 산업, 공급 목적 토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나왔네 거기. 뭐가 있어? 염전.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염전이잖아. 염전. 그래도 염전과 같이 가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오랜만에 나왔다. 터미널. 자, 염전은 소금 생산하잖아. 생산해서 공급해야죠. 전국으로.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소금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래도 거기 터미널 나와 있어요. 같이 가는 거. 터미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까먹는 거. 소금을 딱 보는 순간 두 글자로 뭐가 기억나? 염전. 이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상해. 소금은 보이는데. 염전. 알아들었나요? 그럼 요리할 때 소금 어떻게 들어? 분리하면서. 합산해서 왕창 요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이나 배우자를, 여자를 병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짜게 요리를 해야 돼. 조금씩. 한 방에 짜게 하면 눈치채. 안 돼. 자, 저기 위험한 여자야. 조심해. 네. 조심해야 돼요. 못된 배우자 만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가 그랬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64세에 돌아가셨어. 나 그거를 알고 있어서 상을 따로 차리더라고. 어릴 때는 몰랐지. 근데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니까 왠지 짜더라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 어르신은 짠 것만 먹나 어렸을 때. 근데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93세까지 살았어.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오래 사시더라고. 마음이 편해서. 참 희한한 집안이에요. 우리 외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염전터미널 출제되는 거.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투자회사. 자, 이건 투자회사도 뭐다? 법에 의해서 투자회사를 설립해. 왜 투자회사를 설립해? 땅을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5번 주택 공급이잖아. 공급, 산업 공급. 주로 어떤 땅이다? 공사 땅. 이런 거는 분리과세로 가요. 그럼 세율은 몇 프로? 0.2. 이쪽은 0.2예요. 이쪽은 007이에요. 왜 세율이 이쪽이 더 낮아요? 이쪽은 왜 세 가지는 007이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쪽은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급해요. 일명 영이야 공장가자. 일명 영이야 염전가자. 터미널 가자. 영이야 분리 세율이. 이쪽은 자,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해야 돼요. 멧돼지가 침범하면 총으로 팍 쏴야 돼. 막대기로 휘저으면 바로 달려들어서 직사시켜요. 007. 그 다음 목장할 때도 개농장하면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목을 따야 돼요. 그리고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외국은 총기 소유가 있는 나라는 수없이 연인들이 총 맞아 죽어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허용이 안 되니까 다행이죠. 그죠? 총기 소유가 허용돼봐 진짜 많이 죽을걸? 남자는 주로 잘 때요 이렇게 베개 밑에 놓고 잔대. 총을 심리가. 여자는 잘 때요 대부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잔대.
얼마나 한이 맞췄으면. 남편에게 한이 맺힌 게 아니라 시누이 앞에 특히. 시어머니는 두 번째고 시누이가 더 얄미운 존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일리가 있어요? 안 겪어봤구나. 안 겪어본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여동생도 있잖아요. 갑질해 우리 와이프. 내가 못 오게 딱 막았어. 너 오는 순간 난 죽음이다.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랬어. 와서 집안을 콩가루를 만들어. 그걸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못 살겠대. 당장 전화해서 자원 앞으로 내 얼굴 보는 순간 너는 죽음이다. 지금 안 와. 7년째.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리고 집에 갔어라도 언니 앞에 존댓말 꼬박꼬박하고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해라. 네가 뭐 하자 그러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여동생이랑 왼수잖아. 여자의 그 한은 가슴속에 뭉쳐 있어. 내가 강압적으로 정리하니까 여동생 가만히 있지. 얼마나 밉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못 나타나. 여동생 때문에. 내가 알아. 자,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분리 5개 끝났죠? 저율 분리? 그럼 5개 중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이 뭐야? 꼼수부리니까 목장용지, 공장용지, 기준 면적이 있어야죠? 목장은 5 됐어요. 자, 그 다음 고율분리 사치잖아. 고율분리 사치는 딱 몇 개밖에 없다. 2개. 자, 오른쪽 나와 있잖아요. 고율분리 사치죠? 하나는 골프장 토지, 하나는 고급 오락장용 토지. 토지야 토지. 자, 그럼 고율은 사치니까 매년 몇 프로로 가세야 한다. 4%. 4%에 4%. 자,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 세율은 007, 0.2%, 4%는 6글자로 무슨 세율이라고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딱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세금이 똑같아. 일부러 합산할 일이 없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분리. 4%게 사치니까 매년 4%에 4%.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사업 목적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은 합산하는 거야. 고양시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모두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로 쓴다? 무슨 세율로? 누진세율로 쓰는 거. 항상 누진세율은 뭐를 암기하라 그랬어요? 단계. 3단계예요. 3단계. 자, 그래서 오른쪽 3번 별도 합산. 옆에 적어요.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다? 밑에 가운데 나왔네. 초과 누진세율 3단계. 그래서 이거는 고양시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토지가액을 모두 합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이 있는 거야. 왜? 일반 건축물은 10평이고 부속 토지는 10,000평 안 되죠? 기준 면적까지만 보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야.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밑에 이거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다? 기준 면적까지. 기준 면적까지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옆에 초가 되는 거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이거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기 이거 2번은 좀 용어 정리해요. 자, 일반 건축물이 철거됐다, 멸실됐다. 그럼 나대지죠? 나대지지만 6개월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6개월까지. 그럼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가요. 그래서 6개월 이내 사업용 땅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6개월이 경과되면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으로 가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알아야 돼요?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뭔 뜻이에요? 자, 별도는 원래 몇 개가 있어요? 3개.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죠? 그 다음 공장용지에서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2예요. 자, 이거 땅이 있어요.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뭐다? 나대지. 그럼 종합합산으로 가죠?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나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뭐다? 뭐에 사용한다? 사업에 사용. 사업에 이용함으로 뭐다? 건물은 없지만 뭘로 보겠다?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나와 있나요? 거기 어떤 땅? 운전학원용 땅.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운전학원에 가면 땅 위에 건물이 없고 차들과 사람이 코스 연습하죠. 사업에 이용하는 땅. 그 다음 두 번째는 차고용 토지.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쉬고 있죠. 이거 사업하는 땅이에요. 운수업체가 사업하는 땅. 따라오고 있나요? 그리고 법인묘지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어렵게 나왔을 때 법인도 묘지 장사예요. 장사하는 땅으로 봅니다. 묘지. 법인묘지. 절대 총수가 죽으면 법인묘지로 안 가요. 혼자 묻힌다고요. 조용한데. 법인묘지는 법인은 묘지를 장사하는 걸로 본다. 별도 합산. 그 다음 나와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럼 일반 골프장이죠. 일반 골프장 옆에 어떤 의미를 얘기한다?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야. 그럼 이거는 일반 골프장 옆에서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는 뭐다?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로 봅니다. 골프장, 스키장 이런 거를 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임야. 그럼 임야는 바람막이가 되죠. 또는 풍경이 아름답지.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뭐를 도와주는 걸로 보는 임야로 본다? 사업을 도와준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왔을 때 임야도 별도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도와준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투기 목적.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나대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그 다음 니은 쭉 나와 있죠. 그죠? 이 니은, 이게 별, 이게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니은.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회잖아. 그럼 2회니까 사업용 건축물이에요. 포인트는 몇 프로? 2% 미달. 2% 미달이에요. 포인트는 2% 미달. 자, 칠판 한번 봐주실까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첫 번째 사업에 이용하는 땅은 별도로 가죠. 건물이 없더라도 사업에 이용하는 땅, 운전학원용 땅 이런 거, 운전학원용 땅, 차고용 토지 가요. 별도로 가잖아요.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가니까 일반 건축물을 신축한다고요. 그럼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뭐가 된다? 사업용 땅이죠. 그럼 원칙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이잖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땅값 대비 이 건축물 가액이 몇 프로?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요. 그러나 허름하게 지을 수도 있죠.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 미달. 그러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사업용 땅이니까 바닥 면적만 세금 혜택을 줘. 기준 면적 안 따져요. 그럼 바닥 면적을 제외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미달 허름하게 지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점,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땅은 사업용 땅 별도 합산. 두 번째 점, 바닥 면적 제외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다? 종합합산. 그래서 바닥 면적만을 물어보는지 제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 2% 미달.
등등등등 이렇게 다 끝났네. 다 끝났죠? 끝났네. 분리별도 종합. 자, 칠판 보세요. 자, 뭐를 이제 비교해야 돼요? 종부세. 종부세 분리는 과세 안 해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만 과세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돼요. 저율, 고율은 재산세 대상이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왜?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율은 4%로 과세했잖아. 사치 4%로 중과세했으므로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별도 합산만 종합 합산만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종부세 문제를 풀 때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는 무조건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됐나요? 왜 제외해? 생산 공급 목적이고 사치 목적 높은 세율로 과세했으므로. 됐어요? 자, 오늘 참 쉬었다 하자고요.